안녕하십니까. 컨벤션 기획사 2급 컨벤션 기획 과목 오늘의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컨벤션 기획 과목의 마지막 시간이 되겠는데요. 오늘 강의할 내용은 회의 장소 선정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는 회의 장소 선정 전략과 관련된 내용이 오늘의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 개최지에 있어서 선정 과정을 어떻게 하고 회의 시설을 평가하고 회의 시설을 선정하는 데까지의 과정과 회의 시설을 선정하고 나서 그런 회의 시설을 계약하는 것까지 여러분과 함께 공부해 보고요.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예상 문제 풀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인데요. 회의 개최에 있어서의 두 가지가 있겠죠. 하나는 개최 장소가 있을 것이고 하나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개최 시설이라는 것이 있겠죠. 그래서 개최지를 선정할 때에도 시설을 선정할 때에도 이러한 여러 가지 어떤 제반 사항들을 고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회의 개최지 선정 같은 경우에는 개최지 어떤 선정위원회라든가 어떤 협회라고 한다면 거기에서의 총회 그리고 협회 임원들 또 회의 기획자 혹은 이러한 둘 이상의 협의를 통해서 보통은 개최지가 선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때 여기에서 회의 기획자 같은 경우에는 이런 개최지를 구매하는 구매자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매자의 역할이라는 것은 바꿔 설명한다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물건을 구매할 때 물건에 대한 어떤 탐색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내가 핸드폰을 산다고 한다면 내가 핸드폰의 구매자가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 핸드폰은 어떤 회사의 어떤 핸드폰이 있는 것이고 그 핸드폰의 각 회사마다 핸드폰의 장점은 뭐고 내가 필요한 기능들을 이 핸드폰이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내가 가장 중요시하는 요소들 중에서 어떤 것들을 선택할지 그러한 탐색 과정을 거치고 여러 개의 어떤 핸드폰들을 보고 그 중에서 내가 선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회의 개최지라든지 회의 시설을 선택하는 경우에도 회의 기획자가 여러 가지 제반 사항이나 평가 과정을 거쳐서 결국은 회의 개최지를 구매한다는 것 자체가 회의 개최지를 선정하게 되고 그 선정한 개최지 회의 시설과 계약을 하게 되는 결국 그 계약을 하게 됨으로써 공간을 구매하는 역할을 회의 기획자가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개최지를 선정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여러 학자들이 개최지를 선정하는 과정들을 조금씩 다르게 얘기하고 있기도 합니다. 여기 크로치 앤 리치라는 학자가 선정 과정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했는데 초기 기획 단계부터 선정이 시작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개최지 선정에 앞서서 회의 초기 계획을 실시하는 단계로 회의 날짜라든지 잠정 예산 수립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기획을 하는 과정이고요. 협회 특성이라든가 회원 특성, 그다음에 임원진들의 특성이라든지 과거 경험, 협회 정책, 환경적인 요인이나 회의의 목적, 그리고 개최지 어떤 선정 요인 같은 것들을 고려하게 되는 단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초기 기획 단계를 거치고 나면 거기에서 이제는 조금 더 정보를 상세하게 수집을 하는 것이겠죠. 초기에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여건이나 그런 개최 목적이 무엇인지를 따져본다면 개최지 분석이나 추천 단계 같은 경우에는 개최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한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개최지를 선정할 때에는 반드시 이러한 요건들은 충족이 되면 좋겠어라는 선행 요건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선정 기준과 선행 요건 같은 것들을 고려해서 어떤 가장 좋은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개최지를 추천받는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추천을 받기도 하고 그러한 정보를 수집하면서 어디가 있는지 어떤 탐색을 하게 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몇 개의 어떤 개최지가 추천이 되고 나면 후보지가 결정이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나면 컨벤션 기획사가 현장을 방문하게 됩니다. 만약에 유명 회의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공급자가 조정을 하거나 아니면 여러 후보지들을 놓고 입찰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들도 있기는 한데요. 대부분 협회 회의나 기업 회의 같은 경우에는 컨벤션 기획사나 또는 조직위원회가 그런 현장을 방문해서 그 개최지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이제 컨벤션 기획사의 어떤 추천을 근거로 해서 협회 임원이라든지 이사라든지 또는 조직위원회에서
이러한 것들에 대한 그 심사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컨벤션 기획사가 추천한 곳에 대해서 최종 결정을 내리게 되면 개최지가 선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개최지 선정과 관련해서 이사라든지 임원들이 중시하는 요소가 조금 다를 수 있는데, 그럴 때 이런 컨벤션 기획사가 개최 환경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서 어느 곳이 협회가 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좋은 곳인가, 최적지인가 하는 것들을 같이 판단을 해줄 수 있는, 또 그런 것들을 중재해 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컨벤션 기획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개최지가 선정되게 나면 이제 컨벤션이 개최되는 것이고, 그리고 나면 회의에 대해서 평가가 수행되고 그 평가 결과가 피드백되고, 그다음에 차기 회의에 있어서 어떤 선행 조건 항목으로 편입이 되겠죠. 평가와 피드백을 거친다는 것은 회의에 있어서의 어떤 결과 보고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겠지만, 이러한 개최 평가의 내용 중에는 그 회의 시설과 관련된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목표를 잘 달성할 수 있도록 수행되었던 장소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에 대한 평가는 차기 년도 회의 어떤 장소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는 그런 자료들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평가와 피드백까지도 어떤 개최지를 선정하는 과정에 포함시켜 놓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뭐 학자들은 이런 식으로 개최지를 선정하는 단계를 얘기하기도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최지를 선정하는 그러한 과정은 우선 앞에서 얘기했던 초기 기획 단계처럼 사전 조사를 하겠죠. 개최지 선정을 위해서 기본 정보를 수집하는 그런 사전 조사를 통하고, 그런 사전 조사를 통해서 후보 시설들을 선정을 하게 되겠죠. 그럼 그 후보 시설들이 뭐 2개면 2개, 3개면 3개 시설들이 나오고 나면 그 시설들에 대한 평가를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개최 시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러한 시설 평가들을 하게 됩니다. 그럼 시설 평가하고 나면 시설을 선정하게 되고, 선정하게 되면 이제 시설 사용에 대한 계약으로 이어지는 것이겠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회의 개최 준비를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 사전조사 과정에서는 말씀드렸다시피 개최지 선정을 위해서 기본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예요. 그래서 회의 목적을 우선 확인해보고, 과거의 기록도 수집해보고, 그다음에 물리적인 요구 사항들도 파악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 회의를 개최하는 데 있어서 인테리어나 이런 분위기가 잘 맞는 데가 있는 것인가, 우리 회의 개최할 때 회의 목적을 잘 달성하기 위해서는 뭐 예를 들면 물리적인 환경 같은 것들은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또 장치나 장비나 뭐 이러한 것들은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이러한 것들을 파악을 해보는 것이겠죠. 그런 것들을 파악해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필요한 시설들이 회의 시설에 있는지 없는지도 회의 시설을 선택할 때 어떠한 그 선정 기준이 될 수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물리적인 요구사항들도 파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참가자 요구사항이나 기대사항도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지역이나 그 주변 시설 어떤 형태가 뭐 컨벤션 센터로 할지 호텔로 할지 그러한 시설 형태도 선택을 해야 될 것이며, 그러한 시설 주변 지역들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 시설이 어느 지역에 있는지 그러한 지역과 시설 형태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행사 내역서나 제안 요청서들을 작성을 하게 됩니다. 회의의 목적은 결국은 적절한 회의 장소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기 목표를 위한 뭐 집중 토론이나 비즈니스 회의가 목표라고 한다면 좀 공항과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컨벤션 전문 시설보다는 공항과 가까운 그런 호텔 시설들이 더 적합할 수 있고요. 어떤 비공식적 토의나 의사결정을 위한 회의,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에는 조금 리조트 시설이나 이런 데들이 적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의 목적에 따라서 적절한 회의 장소가 어느 곳이 될지 큰 아웃라인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회의 목적을 확인하는 것은 어느 과정에서나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뭐 과거 기록도 수집을 하기도 하는데요. 과거 기록은 참가자 현황이라든가 그다음에 객실 블록이라고 하는데, 객실 블록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회의 참가자들이 예를 들어서 100명이면 100명이 숙박할 숙박 장소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주변 지역의 호텔은 한정적일 것이고, 예를 들어서 A라는 이 시설 주변에 호텔이 3개 정도가 있다라고 한다면 100명을 이 3개의 호텔에 우리는 나눠서 숙박할 수 있도록 호텔과도 계약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회의에 참가하는 사람들을 객실 블록이라는 것은 뭐 3층이면 3층 한 층을 다 얼만큼 빼서 줄 수 있는지, 그러한 객실 블록이라는 것은 회의 참가자들한테 빼서 줄 수 있는 객실 수 또는 객실 층 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객실 블록이라던가 그다음에 재정적 결과라든지 이전 행사와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수집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가능한 한 조금 주최 측이 이전에 개최했던 좀 유사한 행사에 대한 기록을 수집하면 좀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리고 물리적인 요구사항 같은 경우에도 기록된 자료를 바탕으로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 공간이 확인이 되면 그 각각의 공간에 대해서 사용 기간, 시간 같은 것들을 결정을 해야 되고요. 사용 시간을 결정할 때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회의 시설은 단순히 뭐 9시부터 6시까지 회의가 개최되니까 그 시간만 사용 시간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9시에서 6시까지 개최되는 회의를 위해서는 뭐 테이블이라든지 또 커피 브레이크라든지 또는 등록 데스크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 또는 회의에 필요한 어떤 여러 가지 장비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설치하는 시간도 필요하고요. 회의가 끝나고 나면 설치했던 장비들을 다시 철거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용 시간을 결정할 때에는 이러한 설치라던가 철거 시간도 함께 고려해서 보통 사용 시간을 회의 시설에서 사용 시간은 시설의 어떤 가격을 결정하는 데도 영향을 미치는 것인데요. 보통은 시작 1시간 전부터 끝나고 나서 1시간 후까지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8시간을 사용한다고 하면 전후 1시간씩 해서 한 10시간 정도를 사용 시간으로 결정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서 뭐 참가자의 요구사항이라든가 기대사항들도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여행의 어떤 편의성이라든가 또 참가자들이 지불해야 되는 비용들이 있겠죠. 그리고 예상되는 그 안에서의 그 지역에서의 여행 수단이라든지 또는 회의하는 장소까지 오는 데 있어서의 노선이나 운항 일정 같은 것들, 그리고 뭐 차를 타고 오는 사람들이 있다면 고속도로와의 접근성이라든지 회의를 하는 장소에서의 주차 시설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서 회의의 어떤 목적이라든가 그다음 나머지 이런 물리적인 요구들에 적합한 시설 형태를 결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되고 나면 이제 시설 측이 행사 개최에 적합한지 평가하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사 내역서나 그런 제안 요청서 같은 것들을 작성하고, 그 작성한 제안 요청서들은 그 회의 개최하는 시설 측에 전달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제안 요청서 같은 것들을 준비할 때에는 우리가 필요한 요구 사항들이 무엇인지 거기에 대한 것들을 좀 명확하게 표현을 해주는 것이 시설 측에서도 행사 우리가 개최할 수 있겠습니다, 없겠습니다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안 요청서는 명확하게 작성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제안 요청서에 들어가는 내용들은 우리가 행사를 어떤 목적으로 하는지, 행사 목적이라든지 그다음에 행사 날짜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 날짜에 다른 행사랑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행사 예정일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좀 좋아하는 선호 날짜라든지, 그다음에 회의장 개수는 몇 개가 필요한지, 그다음에 어떤 행사의 규모라든가 회의의 규모, 참가자의 규모, 이런 이용 형태, 그다음에 식음료 행사, 어떤 경우에는 식음료 행사를 회의를 개최하는 주최 측에서 준비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대부분은 회의 시설 같은 경우에는, 전문적인 회의 시설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식음료 행사를 같이 할 수 있도록 식음료 부서가 있는 경우들도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식음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단하기 위해서 어떤 식음료 행사의 종류라든가 일정, 그다음에 그런 우리 회의와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정보라든지 추가 요구 사항 같은 것들, 그리고 어떤 제안서를 검토하는 검토자, 그리고 제출 기한, 그리고 개최지를 언제까지는 반드시 선정해서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어 하는 선정 시기가 있겠죠. 그러한 개최지 선정 시기에 대한 정보 같은 것들을 명확하게 표현해서 시설 측에 보내고, 그러면 시설 측에서 그것들을 검토해서 답변이 오겠죠. 가능하다, 그렇지 않다라는 답변이 오면 그 다음에 우리가 현장 조사 같은 것들을 통해서 시설을 평가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회의 기획자는 그러한 제공받은 제안 요청서를 분석해가지고 후보 개최지하고 시설 유형들을 뭐 몇 가지로 줄이겠죠. 이제 그 중에서 뭐 예를 들어서 다양하게 있는 것 중에서 우리랑 가장 적절할 것 같아라는 몇 가지를 이제 선택을 하겠죠. 뽑아서 최종 후보지 목록을 만드는 것이겠죠. 그러면 그거를 만들어서 어떤 희망 지역의 컨벤션 뷰로나 우리가 이제 후보지에 있는 그런 시설 업체나 컨벤션 뷰로에 발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안서가 기획하고 있는 그런 행사에 적합한지 아닌지 판단을 하게 되고, 적합할 경우라고 하더라도 어떤 시설의 현재 조건이나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것은 그 기획자가 현장 답사 방문을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하게 우리가 개최할 수 있겠다 없겠다를 판단할 수 있는 곳이기는 하겠죠. 그렇게 해서 개최지를 방문하는 것이 좋고요. 후보 시설에 대해서 그렇게 현장 시찰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개최 지역이라든가 시설의 어떤 실제 상황을 조사하고 평가하는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조금 객관적이고 실질적인 조사를 하고 평가를 수행하는데, 이럴 때 체크리스트 같은 것들을 작성해서 필요한 사항들을 모두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통은 우리가 필요한 항목들을 제안 요청서에 써놓기는 했지만 현장 답사를 하러 가고 뭐 평가를 할 때 그런 것들이 다 완벽히 준비되어 있는지 단순히 눈으로만 비교를 한다면 빠뜨릴 수 있는 항목들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후보 시설에 대한 평가를 할 때는 현장 시찰을 갈 때에도 이러한 체크리스트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가져가서 보면서 체크하는 것들도 가장 좋고요. 그다음에 다녀와서도 뭐 현장 답사하고 나면 사진 자료나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올 수 있기 때문에 다녀와서도 우리가 필요한 요건들이 다 수행을 할 수 있는 시설인지 아닌지 이러한 것들을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판단을 한다면 빠뜨리지 않고 좀 더 꼼꼼하게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보 시설을 답사해보고 그다음에 과거에서 거기에서 개최되었던 어떤 실적 자료 같은 것들을 보고 나면 이제 그 지역이나 호텔이나 뭐 객실, 회의장, 식음료 서비스, 뭐 전시 공간, 등록, 사무국이나 어떤 다른 기타 서비스 이러한 것들에 대한 2차적인 시설 평가들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시설 평가는 뭐 지역 평가와 회의장 평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지역 같은 경우에는 회의 시설이 위치하고 있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지역에 대해서는 우리가 평가를 할 때 단순히 공항에서 가깝다 그렇지 않다만 가지고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접근성 당연히 평가돼야 될 것이고요. 그 지역이 가지고 있는 환경도 시설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그 평가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접근성은 비용과 편의라는 문제도 있고, 물론 비행기를 타고 오는 것보다 뭐 차를 이용해서 조금 더 비슷한 시간에 좀 더 낮은 가격으로 올 수 있다면 훨씬 좋은 장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비용이나 비용 대비 편의도 따져봐야 되는 것이고, 해외에서 참가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한다면 시설이 있는 그 지역에 공항이 있는지 또는 공항에서 가까운 곳인지, 장애인들의 어떤 이용함이 편리한지, 요즘은 지자체마다 어떤 주요 시설 같은 경우에는 뭐 무장애 관광, 뭐 무장애 시설 또는 뭐 장애인이라기보다는 노인들에게도 시설을 좀 활용하기 편리하도록 유니버셜 디자인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런 식으로 좀 사용이 편리한 디자인들을 만들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고, 지자체들도 그런 것들을 도입해서 어떤 무장애 시설을 갖추고려는 지자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러한 장애인들의 이용이 편리한가 그렇지 않은가, 또는 그 지역까지 접근하는 데 있어서도 장애인들이라도 쉽게 접근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들, 그다음에 택시나 리무진 서비스들이 잘 돼 있는지, 주차 공간이라든가 셔틀버스, 그 셔틀버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약을 할 때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공항 지원 서비스라든가 그 지역이 우리가 개최하는 시기가 성수기냐 비수기냐 뭐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평가를 해봅니다. 그래서 그러한 접근성들이 잘 해결이 됐는지, 또 한 가지는 그 지역의 환경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요. 지역 명소의 유용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반적으로 회의 같은 경우에는 뭐 딱 회의만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많은 부대 행사나 동반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운영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나 회의 같은 경우에는 포스트 투어라고 해서 관광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요. 그럴 경우 같은 경우에는 과연 그 회의를 개최하는 그 지역에 관광을 갈 만한 그런 명소가 있는지, 또는 쇼핑이나 레크레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러한 환경인지, 그다음에 그 지역의 환경이 기후 조건이 어떤지, 그리고 지역에 있어서 치안이나 안전성은 어떤지, 그다음에 그 지역의 어떤 인지도라든가 회의 시설의 인지도는 어떤지, 이러한 지역에 대한 평가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회의를 개최해야 되는 회의장이 있겠죠. 그럼 회의장에 대해서도 우리가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필요 조건에 우리가 필요한 만큼 회의실을 가지고 있는지, 그다음에 역시나 그 회의 장소에도 장애인들이 조금 접근이 편리한지 그렇지 않은지, 그다음에 회의실이 있다고 한다면 회의실 개수만 우리가 10개가 필요한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30명이 한꺼번에 들어갈 수 있는 회의실이 10개가 필요하다면 그러한 10개의 회의실 수에 더불어서 30명이 들어갈 수 있는지 없는지라는 그런 회의실의 규모, 그리고 회의장의 어떤 배열 형태나 또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수용 가능 여부,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가능하면 회의장들이 뭐 블록이 떨어져서 있는 것보다는 사람들이 쉽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동선이 편리하게 배열을 해주는 것이 좋겠죠. 그럼 회의장이 그런 식으로 배열이 잘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세션별 예상 참가자 수와 비교한 그 회의실 어떤 수용 능력,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한 것들, 그다음에 프레젠테이션이나 회의 같은 것들을 할 때 어떤 조명이라던가 또는 인터넷 접속이 가능한지, 그러한 그 회의를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이 굉장히 적합한지 그렇지 않은지, 그다음에 우리가 커피 브레이크나 또는 회의 중간중간 쉬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그런 휴식 공간들이 있는지, 그럼 휴식 공간들이 있다면 그 휴식 공간은 우리의 회의실에서 얼만큼 가까이 있는지, 또는 멀리까지 걸어가야 되는지, 뭐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회의장 시설이 우리가 그 회의를 개최하는데 불편함이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을 평가를 해봐야 된다는 것이겠죠. 시설평가 중에 우리가 세 번째 요소가 뭐냐면 호텔이라는 것입니다. 보통은 회의가 개최되는 동안 숙박이 해결돼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면 과연 그 호텔들이 회의장에서 얼만큼 가까운지 먼지, 그다음에 그 호텔에 있어서 그 종업원들의 서비스의 친절도는 얼만큼 되는지, 그다음에 호텔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호텔의 로비가 그 호텔의 얼굴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 로비를 보면 호텔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으로 나뉘게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호텔의 매력이나 청결도는 어떤지, 그다음에 호텔에서 우리가 등록 데스크까지 어떤 접근의 용이성이라든지, 당연히 객실이 안락하고 깨끗한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엘리베이터 수 같은 것들도 호텔 어떤 시설을 평가할 때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회의 참가자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 호텔에 왔다 갔다 하는 시간들이, 회의가 끝나는 시간들이 비슷하니까 몰릴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럴 때 호텔에서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지 그렇지 않을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모두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입장에서 보면 엘리베이터가 좀 많다면 그 회의 참가자들이 한꺼번에 움직이더라도 불편함 없이 이동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뭐 엘리베이터 수를 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호텔에서 어떤 서비스를 응대하는 것이 얼만큼 친절하냐 그렇지 않느냐, 그다음 호텔 안에 뭐 우리가 비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약국이라든가 위급 시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약국이라든지, 또는 은행이라든지 무료 서비스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잘 돼 있는지, 아니면 호텔 내에 없다면 호텔 가까이에 그런 것들이 좀 있는지, 그다음에 복도 조명이나 청결도 어떤지, 그다음에 객실의 크기는 어떠한지, 그리고 스위트룸의 어떤 숫자라던가 스위트룸의 형태 같은 것들도 우리가 호텔을 평가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연사 초청 같은 것을 하게 되면 그 연사한테 보통은 스위트룸 같은 객실 같은 것들을 지원을 해주는 경우들이 많은데, 만약에 그렇게 스위트룸에 지원을 해줘야 되는 사람들이 많다면 그 수만큼
수용이 가능한지 그렇지 않은지, 그다음에 스위트룸 같은 경우에도 그 형태나 안에 내부 시설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 있는 부분들이겠죠. 뭐 그런 것들을 살펴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텔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 회의 기획자, 회의 주최 측에서 참가 등록을 하면서 같이 호텔을 예약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러한 숙박 패키지 같은 것들을 마련하기도 하는데요. 간혹 그 개별적으로 또는 동반자가 있는 경우에는 개별적으로 예약하는 경우들도 많기 때문에 그러한 예약 절차라든가 규정이 편리한지 아닌지, 그다음에 우리가 컨벤션 행사를 할 때 여러 사람이 같이 와서 쓰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요금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컨벤션 행사용 객실 요금이 가능한지 아닌지, 아마도 할인된 가격을 요구하는 것이겠죠. 또는 조기 도착하거나 또는 늦게 체크아웃을 조금 늦게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 가능한 객실 숫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체크아웃을 늦게 한다는 것은 원래 뭐 11월 1일부로 회의가 끝난다면 조금 더 거기서 12월 2일이나 3일까지 더 머무르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면 그 사람들을 위한 객실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개런티나 예약금 같은 거는 어떻게 되는지, 체크인, 체크아웃 시간 같은 것들, 결제 수단이 편리한지 아닌지, 호텔 내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호텔 내에 주차 시설들이 편리한가 아닌가,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전반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시설을 평가하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렇게 호텔이며 회의장이며 평가할 내용들이 이렇게 상당히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놓으면 내가 살펴봐야 할 내용들도 한눈에 볼 수가 있고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한눈에 나타날 수 있으니까 시설을 평가할 때에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평가하게 되면 훨씬 유용할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 우리가 또 시설을 평가할 때 봐야 되는 요소들 중에 하나가 식음료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식음료 서비스는 뭐 퍼블릭 아울렛이라고 여기서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쉽게 생각하면 대중시설들이 얼만큼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관이라던가 음식 준비의 어떤 그 청결, 그 지역의 청결도, 그 다음에 피크타임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직원들이 충분한지 그렇지 않은지.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회의장 주변에서 점심시간이나 어떤 식사 시간이 되게 되면 대부분 비슷한 시간에 식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주변 식당들이 붐빌 수밖에 없어요. 그럼 그럴 동안에 충분한 직원이 있어서 식사를 하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고 다시 회의장까지 올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지 없는지 하는 것들도 참가자들의 어떤 만족 요소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피크 타임에도 혼잡스럽지 않게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충분한 직원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도 평가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그다음 메뉴는 주변에 얼마큼 다양한지 그렇지 않은지, 그다음에 식사를 할 때 그러한 그 가격 범위라든가 예약 규정이나 방침, 그리고 피크 타임이 아닐 때 시설 내에서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평가하고요. 단체 행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이제 단체로 뭐 50명이면 50명, 100명 한 곳으로 이쪽에서 식사하세요라고 지정해 주는 경우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거기에 대한 품질과 서비스라든지 메뉴의 다양성이라든지 단체 행사 전문 업체와 어떤 접촉한다거나 거기에 대한 어떤 비용이라거나 또는 그 캐시바 정책이라고 바텐더의 비용이라던가 아니면 체저 시간이나 아니면 음료 가격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다음에 휴식 시간에 제공되는 음식 가격이라든지 그러한 맞춤형 메뉴나 테마 파티, 뭐 테이블 장식 이런 것들처럼 특별 서비스들을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한 요청이 가능한지 수용 가능한지 그렇지 않은지 이러한 것들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시설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시설 평가와 관련해서 볼 수 있는 것들이 전시시설이죠. 컨벤션 같은 경우에는 전시회를 동반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전시회가 동반되는 경우에는 그 회의장 내에서의 어떤 전시시설에 대한 것들도 평가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전시시설은 전시 필요 공간이라든지 규모라든지 그리고 설치나 철거를 위한 시간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과 관련된 그런 요소들을 시설 평가할 때 체크해 봐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라고 한다면 하역 공간이라던가 전시장까지의 접근성. 대부분은 회의장 그
전문 그 컨벤션 센터 같은 경우에는 그 회의장 내에서 전시 시설을 같이 할 수 있게 돼 있지만, 뭐 호텔 같은 컨벤션 시설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뭐 조금 층을 달리 한다거나 하는 경우들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전시장까지의 어떤 접근성이라든가, 그다음에 전시할 때에는 상하수도나 전기나 가스 이러한 시설들이 필요할 수 있겠죠. 뭐 그것을 시연하는 데 필요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면 뭐 홍보 영상 같은 거를 보여준다고 한다면 영상을 틀 수 있는 그런 뭐 텔레비전이나 이런 것들을 연결시켜 줄 수 있는 전기선들도 필요하겠죠. 그러한 것들이 필요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상하수도 시설부터 시작해서 전기나 가스는 어떻게 사용하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이 불편한 위치에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그다음에 전시 같은 경우에는 뭐 무거운 기계나 이런 것들을 전시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이 한꺼번에 많이 몰렸을 때를 대비해서 바닥의 하중은 어떤지, 그다음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비상구의 위치라든가, 그다음에 전시하게 되면 전시하는 물품들이 있겠죠. 그럼 그런 물품들에 대해서 반입한다거나 또는 가지고 오고 가지고 나갈 때 그런 충분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또는 충분한 시간으로 가지고 우리가 반입 반출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마찬가지로 전시에도 인터넷이 필요하니까 인터넷 접속 같은 것들은 가능한지 그렇지 않은지, 그리고 추가 조명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들을 전시 시설에 있는 그 설치되어 있는 조명 외에 추가로 또 그런 조명들을 이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전시장하고 다른 회의 시설과의 접근성이라든가, 왜냐하면 전시를 하는 것은 우리의 회의에 참가하는 사람들도 전시를 구경 오지만 근접한 곳에 다른 회의 시설들이 있다면 그쪽에서도 전시를 참가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그런 측면에서 타 시설과의 접근성을 보기도 하고요. 또는 경쟁적인 어떤 전시라든가 회의가 있는 경우, 뭐 경쟁적인 것들이 있다면 참가자들이 좀 나눠질 수도 있겠죠. 그런 경우들을 대비해서 전시장과 타 회의 시설과의 어떤 접근성을 본다든지, 전시 매니저나 서비스 계약자, 뭐 공급업자들을 위한 사무국 이용하는 것들이 편리한가 그렇지 않은가. 그다음에 뭐 전시할 때 뭐 자질구레한 짐들을 놔둘 수 있는 창고 공간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소방 규정은 어떻게 돼 있는지,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그러한 뭐 불이 나거나 그런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런 것들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얼만큼 있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의장이라든가 뭐 호텔이라든가 전시시설이라든가 식음료 서비스, 이러한 것들이 모두 회의의 개최와 관련된 시설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시설들을 평가를 하게 되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시설을 평가할 때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무국이랑 기타 서비스라고 할 수가 있는데, 사무국은 회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운영을 책임지는 조직이 사무국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이 회의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무국에 있는서 일하는 사람들이 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런 그 시설이 배치가 되거나 그러한 시설이 있다면 훨씬 좋다라는 것이겠죠. 그런 입장에서 본다면 사무국이 사무 장비라든가 그런 설치들을 위해서 충분한 공간이 되는지 안 되는지, 예를 들어서 규모가 굉장히 큰 회의라고 한다면 사무국 직원들도 많겠죠. 그러면 그러한 직원들을 다 수용할 만큼 충분한 공간인지, 그다음에 회의 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장비를 설치하는 데 있어서도 충분한 공간인지, 그다음에 조명 시설은 어떤지, 그다음에 사무국과 회의장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용에 불편하겠죠. 운영을 하는 데에도 불편할 것이고, 그래서 이용하기에 좀 편리한 위치에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구내 전화라든가 이러한 연결이 쉬운지 아닌지, 그다음에 업무 시간이 끝나고 나면 사무국을 비워두고 나가게 될 텐데 그럴 때 어떤 보안성이라든가, 그다음에 회의장 어떤 출입구 쪽에 휠체어 장애인들을 위한 휠체어 통행 이용 용이성이라든가, 또는 사무국에 왔다 갔다 할 때 어떤 그러한 휠체어 통행 용이성 같은 것들도 시설을 평가하는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국과 관련된 어떤 시설들이라든지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 기타 서비스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시에 개최되는 여러 행사가 있다면 거기에 필요한 사항들을 충족할 수 있는지 없는지, 또는 우리가 조금 회의 형태들이 다른 형태들이 있다면 거기에 알맞게 테이블 수량도 있어야 되고 거기에 맞는 의자도 있어야 되고
회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장비들이 조금씩 다를 수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어떻게 되는지, 예를 들면 우리가 10개를 테이블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뭐 12개나 13개가 필요하게 될 경우 그런 것들을 빠르게 대처할 만큼 어떤 여분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대처할 수 있는 환경인지 아닌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현장 답사하면서 평가하게 되고요. 이 내용들을 가지고 회의 시설을 선정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적절한 가격이 책정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회의 시설을 선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참가자들이 조금 적은 비용을 내고 참가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으면 훨씬 더 좋겠죠. 그러면 회의 시설과의 어떤 협약이 잘 된다면, 또는 회의 시설이 모든 것들을 좀 갖추고 있어서 어떤 부대 비용이나 이런 추가 비용들이 드는 것이 조금 작다면 그것이 좀 더 어떤 최적의 장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장소가 있다면 그런 장소를 선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회의 시설은 결국은 접근이 용이하고 편리하고 회의 형태에 알맞는 시설이어야 하고, 이러한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그래서 기본 계획을 세운 다음에 회의 시설을 선정하는 것이 좋겠죠. 무턱대고 회의 시설부터 먼저 선정을 해놓으면 나중에 내가 어떤 회의 프로그램을 기획을 할 때 실행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회의 시설을 선정할 때에는 앞서서 얘기했던 그러한 내용들을 평가하고 그다음 전체 프로그램에 대한 기본 계획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현장 조사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현지의 물가 수준이라든가 예상 참가 인원 수용 여부라든가 그다음에 개최 기간이라든가 또는 공휴일이나 어떤 주요 행사와의 중복 여부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중복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그다음에 공휴일에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지, 그다음에 기후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회의 시설을 선정하게 됩니다. 그런 회의 개최 시설이 선정되고 나면 가능한 한 빨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계약 담당자와 그러한 시설 관련과 관련된 그런 뭐 세부 내역들을 협의하고 계약하고 뭐 그 내부에서 조직위원회랑 뭐 사무국에서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 선정하는데 고민하는 기간 동안 다른 행사 뭐 특히나 행사가 좀 많은 성수기 같은 경우에는 계약을 못할 수도 있고 또는 가격이 변동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한 이러한 것들이 선정되고 나면 그런 관련 세부 내역을 빨리 협의하고 계약서를 작성하고 사용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럴 때 어떤 시설과의 어떤 협의 같은 경우에는 행사장 시설 측 어떤 담당자와 세부 계약 내역에 대해서 여러 가지 조건이나 그런 것들을 협의하게 되는 거죠. 그런 조건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회의장을 임대하게 되면 그런 임대료라든지 회의장에 대한 임대료 지불 수단, 그리고 일정, 그다음에 우리의 어떤 행사를 도와줄 수 있는 그 회의장에서의 서비스 인원, 그리고 우리가 회의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기간, 그다음에 중재 조항이라든지 행사장의 어떤 장식이라든가 청소, 안전 문제, 뭐 무료 회의실이나 객실 제공 사항 어떤 것들이 있는지, 전시장이 필요하다면 전시장의 면적이나 장치 관련 사항은 어떤지, 뭐 주차장 사용 조건은 어떻게 하는지, 이러한 것들을 시설과 이제 협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러한 협의들이 잘 이루어지면 비용이 조금 덜 들어가게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이제 행사 취소나 어떤 사고로 같은 것들이 발생했을 때 이러한 보험 사항 같은 경우에도 반드시 협의를 하고 그것들을 문서화 해가지고 계약서 상에 나타나게 하고, 그리고 나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안전하겠죠. 그리고 나면 이제 시설 사용에 관한 계약서 초안을 작성하고 그 초안을 보고 추가할 게 있으면 추가하고 뺄 게 있으면 빼고, 이러한 그런 추가와 또는 뭐 삭제 이러한 것들을 서로 협의하고, 그리고 나서 그 내용에 양측이 동의하고 나면 시설 사용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예약이 지연돼서 다른 행사 주최자가 행사장을 선점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회의장 선정에 있어서 타당성이 딱 분석되고 나면 빠른 시일 내에 예약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 회의 개최지를 선정하는 과정까지는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4개의 단계를 거치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시설 사용을 계약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회의 시설을 회의 준비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것이겠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최지 선정 기준을 살펴보면 앞에서 필요한 항목들을 얘기하기는 했는데요. 그러한 것들 외에도 접근성이라든가 개최지에서 어떤 지원 정도라든가 컨벤션 이외의 어떤 다른 기회들이 있느냐 없느냐 이러한 여러 가지 선정 기준들을 더 추가해서 살펴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접근성 같은 경우에는 교통과 관련된 그런 비용이라든가 여행 거리나 시간과 같은 경우, 그다음에 행사 개최지까지 어떤 연결 노선 수단이라든가 그런 빈도수라든가, 그다음에 항공과 교통 연결의 편리성, 그다음에 그 여행 장애, 세관 통관 같은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하는 것들, 그다음에 개최지에 어떤 현지 지부가 있다면 거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게 뭔지, 그리고 앞서서 제가 컨벤션 뷰로가 우리가 개최지를 선정하기에 앞서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도 분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는데요. 컨벤션 뷰로가 있다면 컨벤션 뷰로나 컨벤션 센터의 지원 규모가 어떤지, 그리고 또 리베이트나 어떤 보조금 같은 그런 지원이 있는지 없는지도 살펴볼 수 있다면, 만약에 그런 지원금이 있다면 회의에 있어서 훨씬 도움이 되는 것이겠죠. 그 외에 우리가 회의를 하고 났을 때 참가자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다양한 기회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얼마큼 가지고 있는지, 식당이라든지 바라든지 극장이라든지 뭐 그런 오락 요소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쇼핑 요소, 그리고 박물관이나 어떤 기념물이나 이런 관광 요소, 그다음에 어떤 스포츠나 이런 레크레이션 요소들, 그 외에도 전시회 같은 경우가 동반되는 경우에는 상담 활동이나 판촉이나 마케팅과 같은 이러한 사업 기회들이 그 지역에도 존재하느냐 아니냐, 이러한 것들도 개최지를 선정할 때 뭐 기준 사항으로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이겠죠. 그 외에도 앞서서 얘기했을 때 숙박시설 같은 경우에는 객실의 수용 능력이 크면 클수록 좋겠죠. 그리고 숙박 비용 같은 경우도 적절하게 조금 가격이 낮으면 낮게 이렇게 협의할 수 있으면 훨씬 좋을 것이고, 당연히 컨벤션 시설 같은 경우에는 회의 시설의 수용 능력부터 시작해가지고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회의 시설 환경을 갖추고 있는지, 그다음에 그 외에 과거에 좀 만족스럽게 회의를 개최한 경험이 있는지 없는지, 그럼 회의 기획자들 간의 어떤 해당 목적지에 대한 평판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다음에 거기에서 우리가 전시회를 하거나 어떤 회의를 할 때 효과적인 그런 목적지 마케팅 활동이 가능한지 그렇지 않은지, 뭐 이러한 것들. 그 외에도 뭐 파업이라든가 자연재해라든가 기타 행사에 있어서 그런 부정적인 요소가 얼마큼 있는지 없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중요하겠죠. 당연히 그런 부정적인 요소가 있다면 아마도 회의 기획자들 간의 평판이나 이런 것들도 좋지는 않을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 만족스럽게 뭐 회의를 개최한 경험이 많은 시설일수록 이런 부정적인 요소에 대한 위험은 조금 줄어들 수 있겠죠. 그리고 뭐 해당 개최지의 그 회의 개최에 따라서 수익이라든가 손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어떻게 창출될지, 뭐 이러한 것들도 회의 개최지를 선정하는 이러한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의 그 개최 장소를 선정할 때에는 사실 이렇게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을 평가해보고, 이러한 요소들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현장 답사를 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런 현장 답사 같은 것들을 통해서 회의 개최 장소를 잘 분석해가지고 회의 시설을 굉장히 적절한 회의 시설을 선정하는 것 또한 회의 기획자가 해야 되는 업무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러한 개최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효과적이고 조금 더 성공적으로 선정하고 회의를 개최하려고 한다면 우선은 먼저 회의의 가치를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겠죠. 앞으로 필요한 사항들이나 공급업체 시설 대표자하고 공급업체에 대한 회의의 가치, 그러니까 결국은 뭐 수익성이겠죠. 그러한 수익성들이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참가자들이 어떤 가치가 어떤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먼저 인식을 하게 된다면 회의의 가치가 높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만큼 더 신중하게 회의 시설을 선정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객실 요금 같은 경우에도 잘 교섭하는 것이 훨씬 참가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요소라는 거겠죠. 그래서 그 객실 요금 같은 경우에도 참가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해야겠죠. 회의 장소라든가 기간을 고려해서 교섭을 해야 될 것이고요. 아무래도 성수기에 회의가 같이 개최되다 보면 객실료를
낮추기는 힘든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겠죠. 뭐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회의 기획자는 그런 회의 개최 시기에 적용 요금에서 어느 정도 할인된 가격을 확보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탐색해 놓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무료 객실이라던가 그다음에 연사 요금 같은 경우에도 교섭을 하면 좋다라는 것이겠죠. 대부분 호텔에서는 사무국에서 일하는 직원이나 또는 그 협회 임원 같은 경우에, 그리고 이제 유명한 연사가 온다거나 하면 보통은 객실 요금을 많이 할인을 해주던가 아니면 무료 객실들을 제공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게 하고 또 이제 단체로 오는 사람들이 많이 오는 것이다 보니까 뭐 참가자 또는 객실 투숙객 몇 명당 뭐 몇 개의 무료 객실을 제공하는 호텔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기획자가 먼저 교섭을 해놓는다면 참가자들의 비용을 조금 더 낮출 수 있는 것이겠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10개의 객실이 필요해요. 그럼 10개의 객실이 100만 원이라고 한다면 10개 중에 2개는 무료로 준다라고 한다면 참가자들은 80만 원에 대한 비용만 내고 객실에 투숙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무료 객실수 같은 것들은 참가자들의 비용을 낮출 수 있는 요소라서 무료 객실수 같은 경우에도 미리 교섭을 조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VIP 호텔 어메니티 같은 경우도 교섭을 해놓죠. 예를 들면 초청 연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유명한 학자나 그 산업에서 어떤 그 인지도가 높은 사람들이 오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이 조금 더 잘 할 수 있도록 그러한 과일 바구니라던가 환영 표시 어떤 와인이라던가 또는 공항에서부터 호텔까지 그 교통수단인 리무진 같은 것들을 제공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제공해 줄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러한 것들을 조금 사전에 교섭하고, 또 호텔 회의장하고 전시장 임대료 교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융통성이 많아요. 그래서 만약에 호텔에서 우리가 회의를 한다고 한다면 호텔의 객실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다면 회의실 비용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그 연회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식사를 하는 사람들이 많다거나 객실에 투숙하는 사람들이 많다거나 할 때에는 그러한 회의실을 임대하는 비용은 무료로 임대를 해주는 경우들도 있어요. 또는 이제 뭐 회의실 대관 비용을 내고 객실료를 낸다고 한다면 식음료 행사할 때 거기에서 뭐 한두 가지 더 메뉴를 우리가 선정하는 메뉴보다 더 많이 제공을 해준다거나 그렇게 식음료에서 조금 더 어떤 할인을 해준다거나 하는 그런 요소들이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뭐 회의장과 전시 임대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할인율들이 조금 적용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회의 시설이 만약에 호텔 회의장이라고 한다면 호텔 회의장과 전시장 뭐 또는 그 사용료 또는 객실 투숙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훨씬 더 어떤 교섭을 할 수 있는 융통성이 많다는 측면에서 만약에 회의와 전시가 동반된다면 컨벤션 전문 센터가 아니라 호텔을 활용하는 것도 고객들한테 비용을 낮춰주면서 만족도를 조금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회의와 전시가 동반될 때에는 호텔 전시장 임차료 같은 경우에는 객실료라든가 회의실 임차료 같은 것들을 협의할 때 같이 결정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하나하나 따로따로 우리가 어떤 협의를 하거나 교섭을 한다기보다는 뭐 객실 투숙, 그다음에 회의실 비용, 식음료 비용 이런 것들은 전체 패키지로 교섭하는 것이 훨씬 더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이고 우리가 개최지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전략 사항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추가 장비나 서비스 교섭도 같이 하면 좋고요. 그다음에 교섭 심리의 기본을 이해하고 교섭에 임하는 것이 훨씬 그 개최지를 선정하고 참가자들의 비용을 합리적으로 낮추는 데 있어서 효과적인 내용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여기서는 개최지 선정 전략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회의 기획자가 어떻게 교섭하느냐에 따라서 합리적인 비용으로 최고의 회의를 만들고 참가자들한테도 그런 최고의 회의를 낮은 비용으로 최고의 회의를 제공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회의 기획자들은 이러한 것에 대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교섭 내용에 대해서도 사전에 미리 준비를 해놓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회의를 하는 프로그램 기획, 그다음에 회의 개최지와 관련된 것들, 그리고 회의에 있어서 어떤 마케팅과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컨벤션 산업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개최지를 선정하는 것까지 컨벤션 기획이라는 과목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를 했었습니다. 회의 장소 선정 전략과 관련해서 잠깐 몇 가지 문제들을 풀어보자면요. 우선 일반적인 국제회의 개최지 결정 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총회 투표에 의한 결정, 회원국의 순차적 유치 개최, 개최지 결정위원회를 통한 결정, 개최 희망 지역의 우선 신청에 의한 결정. 답은 4번이겠죠. 국제회의 개최지 같은 경우에는 회원들의 순차적 유치로 결정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회원국들이 있는 경우에는 올해는 한국에서 하고 다음에는 다른 회원국의 호주라든지 그 다음에는 미국이라든지 이렇게 돌아가면서 회의를 결정하기도 하고요. 또는 총회에서 투표를 하거나 결정 위원회들을 통해서 합의나 투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하는데요. 희망 지역에 어떤 우선 신청을 한다고 해서 개최 지역들이 결정될 수는 없는 것이겠죠. 앞서 설명했다시피 회의 시설에는 우리가 체크해야 될 요소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선 신청한다고 결정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일반적인 컨벤션 개최 장소 선정에 있어서 고려 대상의 순위가 가장 낮은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숙박 및 회의시설, 안전과 서비스 수준, 접근성, 이미지, 가격, 컨벤션 기획사의 선호도. 우리가 앞서서 개최지의 어떤 선정 기준들을 봤는데요. 그런 선정 기준들 중에는 접근성이라든지 개최지의 지원 정도라든지 컨벤션 이외의 어떤 기회들이 다양하게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그다음에 숙박시설이라든지 식음료 서비스 시설 같은 것들이 개최지를 선정하는 기준이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런데 컨벤션 기획사의 선호도 같은 경우에는 물론 어느 정도 컨벤션 기획사가 선호하는 시설의 형태들이 존재하겠죠. 경험으로 봤을 때 이번 회의의 목적에 맞는 시설들에는 A부터 B, C라는 이제 시설들이 있는데 그런 후보지들 중에서 비슷한 어떤 평가를 가지고 있는 시설군들 중에서는 컨벤션 기획사의 어느 선호도가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될 수는 있겠지만 컨벤션 기획사의 선호도를 먼저 반영한다는 것 또한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이거나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데에는 그것이 방해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컨벤션 기획사의 선호도가 가장 낮은 순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컨벤션 기획사의 선호도는 배제해야 되는 경우들도 발생하는 것이겠죠. 다음 문제입니다. 컨벤션 개최지의 선정 요인과 해당 내용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개최지 환경, 협회의 지부, CVB의 지원 정도, 보조금, 그다음 숙박시설은 객실 수용 능력, 서비스 수준, 호텔에서의 안정성을 요인으로 본다. 회의시설은 회의장의 수용 능력, 회의시설의 임대료, 안정된 회의 공간 제공 가능성, 접근성은 접근에 따른 비용 지출, 접근에 따른 시간 소요, 접근 교통수단의 편리성이라는 것인데요. 정답은 1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협회의 지부라던가 CVB의 지원 정도, 보조금과 관련된 내용들은 개최지 환경이 아니라 개최지 지원 정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앞서서 살펴봤던 우리가 개최지 선정 요인들을 봤을 때 개최지 지원 정도는 현지 지부의 어떤 지원 범위라던가 컨벤션 뷰로라던가 컨벤션 센터의 지원 규모, 그리고 리베이트나 보조금 등의 개최지 지원 정도 등을 얘기했었죠. 우리가 앞에서 회의 개최지 선정 기준들을 7가지 정도로 살펴봤었는데 거기에서 말하는 7가지 요소들과 평가하는 선정 기준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숙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접근성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교통편들과 관련된 그러한 비용이라든가 회의장까지 오는 여행 시간이라든가 여행 거리, 그리고 회의장에서 숙박시설까지 또는 행사 어떤 개최지까지의 어떤 교통망의 빈도수라든지, 그다음에 항공과 교통 연결의 편리함, 그다음에 세관 통관이라든가 여행 절차들이 어떻게 잘 이루어지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는 것들 우리가 접근성이라고 표시를 하는데요. 그러한 접근성과 관련된 것들, 그리고 방금 문제에 나왔던 현지 지부의 지원 범위나 컨벤션 뷰로, 컨벤션 센터의 지원 규모, 리베이트나 보조금 등의 지원 정도들은 개최지 지원 정도라는 카테고리 안에 들어가는 것이겠죠. 그리고 컨벤션 이외의 기회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가 회의를
참가하고 그 이외의 시간에 즐길 수 있는 것들을 컨벤션 이외의 어떤 기획 카테고리에 들어가 있는데요. 뭐 식당이라든가 극장과 같은 오락 요소, 그리고 쇼핑몰이라든가 백화점과 같은 쇼핑 요소, 그리고 건축이라든가 박물관, 기념물, 이러한 그 관광 자원과 관련된 것들, 그다음에 스포츠 관람과 같은 레크레이션 요소들, 그리고 어떤 현지에서 전시회를 개최한다거나 할 때 상담 활동이나 판촉이나 그런 마케팅과 같은 사업 기회가 있는지 없는지, 이러한 요소들도 개최지를 선정하는 기준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그 외에 어떤 숙박시설이라든가 컨벤션 시설, 그리고 과거의 어떤 그 개최한 경험이라든가 목적지에 대한 평판이라든가 이러한 여러 가지 정보라든가 그 외에 어떤 부정적인 요소에 대한 위험이 있느냐 없느냐, 또는 파업이나 자연재해냐, 이런 기타 요소들까지도 개최지를 선정할 때 그러한 기준이 되는 요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마지막 문제입니다. 컨벤션 개최지 선정 과정에서 회의장을 선정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으로 거리가 먼 것은 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회의장을 선정할 때는 필요 조건에 적합한 회의실 수가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어떤 회의 개최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회의장이라든지 호텔이라든지 또는 지역이라든지 식음료 서비스라든지 이러한 것들과 관련해서 평가해야 되는 또는 고려해야 되는 요소들을 체크리스트로 만들면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중에서도 회의장 같은 경우에는 필요 조건에 적합한 회의실 수, 얼마나 많은 회의장이 필요한지, 그다음에 각 세션마다 참가 인원이 얼마나 되는지, 그다음에 지역 컨벤션 뷰로의 지원과 협조가 가능한지, 이것은 회의장과 관련된 부분은 아니죠. 앞서서 말씀드렸던 지원 규모와 관련된 것이죠. 그리고 공식 일정 이외에 비즈니스 미팅을 위한 회의장이 필요한지 아닌지,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고려해봐야 되는 것이고, 그 외에도 장애인들의 어떤 편의성이나 회의실 규모 또는 조명이라던가 인터넷 접속 가능 여부, 그다음에 휴식 공간, 이러한 것들 모든 회의장과 관련된 그러한 요소들이 회의장을 선정할 때 어떤 회의장과 관련된 그러한 체크리스트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14강 회의 장소 선정 전략에 관한 수업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여러분들과 강의를 함께 하면서 기출문제들을 좀 많이 풀어보면서 여러분들한테 좀 많은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고 싶었는데 조금 더 많은 지식을 전달하고자 하다 보니까 기출문제들을 좀 놓치고 간 부분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강의에서는 스페셜 챕터로 지금까지 했던 14강까지의 내용을 총정리하는 것과 동시에 여러분들한테 어떤 기출문제의 어떤 유형들을 여러분들한테 조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기출문제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